안녕하세요.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기초함수를 가지고 왔죠. 그냥 그 기초함수는 구글뿐만 아니라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엑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저는 엑셀을 쓰지 않고 구글 시트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습 파일은 제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파일을 가져가셔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버튼 눌러서 사본 만들기 누르시면 해당 파일을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제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함수는 총 5개예요. 오픈, 이거는 배열이라고도 하고 확장이라고도 하고, 그건 사람들마다 불리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오픈이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는 다른 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로 붙여오는 거예요. 중괄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레이 포뮬러. 어레이 포뮬러는 수식 한 줄만 입력하면 밑으로 아래로 쫙 확장시켜주는 함수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임포트 레인지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쿼리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오픈이에요. 이거 다 제가 실습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옆에서 따라 써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이 오픈은 범위를 불러올 때 행이나 열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um C8에서 C16까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sum C8부터 C16까지 데이터가 있죠. 세일즈 데이터. 여기에다가 그냥 sum C8, C16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3740이라고 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아래에다가 숫자를 더 입력해보세요. 100, 200, 300, 400 숫자를 입력했으면 얘네들은 더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C8에서 C16까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아래에다가 왼쪽이랑 똑같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sum 하시고 C8을 하고 콜론을 하고 C16을 하는 게 아니라 C 뒤에 숫자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C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이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밑으로 쫙 확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아까 3740이었는데 지금은 4740이 되었죠. 100, 200, 300, 400 이게 자동으로 범위에 추가가 된 겁니다. 400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400이 빼진 4340이 나타나죠. 300을 지우고 300도 빠지고 500을 넣어볼게요. 4400, 4500, 40이 나타나죠. 이게 오픈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엑셀에서는 쓸 수 없고 구글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수식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아까 기초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함수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하면 뭐 뒤에 범위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C3부터 L 2030, 뭐 2040, 4000 필요 없이 그냥 C3부터 L까지 하면 그 이후에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동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괄호예요. 중괄호는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제가 시트에서 구글 설문지 데이터를 받아요. 근데 원본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그 설문을 받는 응답 결과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새로 가공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쉼표는 자, 시트 범위와 시트 범위가 있죠. B부터 E까지 범위와 A부터 A까지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와 범위가 있을 때 얘를 열과 열을, 그러니까 요렇게 붙이는 건 열과 열을 요렇게 붙이는 건 쉼표를 넣고요. 행과 행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붙이는 건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열과 열을 붙이는 건 요렇게, 행과 행을 붙이는 건 요렇게.
그래서 한번 밑에 실습으로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지우고 요 파란색 삼각형 맨 위에다가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럼 다 지워지죠. 지우고 는 하시고요. 중괄호를 열어주세요. 중괄호는 알파벳 P 옆에 있습니다. 중괄호를 넣고 지금 제가 미리 써놓은 게 B9부터 E18이죠. B9부터 콤마 E18 해주고 쉼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쉼표는 열과 열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쉼표를 넣고 A9부터 A18까지예요. A9 커스터머 아이디를 맨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A9부터 A18 이렇게 중괄호를 다시 닫아주세요. 해주면 열이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커스텀 아이디가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 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뭐 A가 B 옆에 있고 B가 C 옆에 있고 D가 E 옆에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쓸 때는 그리고 자주 바꿔서 보실 때는 중괄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셔요. 자, 이제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은 행 밑에 행을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행 밑에 행. 그래서 뭐 A 시트에 있는 행과 B 시트에 있는 행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시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아이디에 커서를 넣고 지워주시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는 넣고 중괄호에다가 A9부터 위에 있는 데이터죠. 이거 A9부터 E18까지 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딴 표시, 그 어르신들 많이 쓰시는 딴 표시, 땡땡 있죠. 딴 표시를 쓰시고 A24부터 그리고 이번에 오픈 배열 배웠어요. 2까지 붙여주시고 중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커스터머 아이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호스트 아이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아래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엘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를 이 오픈해서 넣었죠. 이 A열 밑에다가 쭉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다 똑같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얘를 지워야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를 미러링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삭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괄호 배웠고요. 이제 세 번째, 어레이 포뮬러입니다. 이거는 수식을 쓰시는 분들한테 아주 편리한 기능 중 하나예요. 어레이 포뮬러. 어레이 포뮬러는 아까 제가 VLOOKUP 했을 때처럼 그냥 VLOOKUP 하고 밑으로 쭈르륵 뭐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줄만 입력하면 알아서 밑으로 채워줍니다. VLOOKUP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파란 상자에 이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레이 포뮬러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어레이 포뮬러는 항상 마지막에 쓰셔야 됩니다. 일단 VLOOKUP부터 해볼게요. VLOOKUP 하시고 검색할 키는 커스터머 아이디입니다. 항상 커스터머 아이디예요. 그리고 무슨 아이디 있어요. 범위는 이제 제가 커스터머 A4부터 F까지라고 되어 있죠. 유저스라는 시트에 들어오셔서 커스터머 아이디 써주시고 F 스테이트까지 쭉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 4 있죠. F4 옆에 숫자 4. F 옆에 숫자 4. 얘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범위가 오픈되죠. 그럼 F열에 이 시트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계속 수식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데이터가 걸립니다. 그리고 F4 눌러서 절대값 취해주시고요. 콤마. 세기는 몇 번째? 스테이트는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6 눌러주시고 폴스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켄터키 CG12520 커스텀 아이디는 켄터키 주에서 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레이 포뮬러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어레이 포뮬러는 맨 앞에다가 어레이 포뮬러를 써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단축키 누르시면 자동으로 어레이 포뮬러를 걸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레이 포뮬러를 건다고 바로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레이 포뮬러는 수식을 이미 걸려있는 수식을 밑으로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에서 지금 이 수식을 보시면 A4랑 F까지는 확장이 돼 있죠. 이미. 근데 A9는 확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도 이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서도 콜론을 입력하고 A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할 키. 그럼 키가 확장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전체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NA 있죠. 보기 싫어요. 이런 것들도 다 지워주고 싶은데 이것들은 아래 상자처럼 if 에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if 에러는 이 수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빈칸으로 돌아 뭐 특정 글자를 넣어라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VLOOKUP 앞에다가 VLOOKUP이 잘못되면 요 수식을 넣어라 하는 거기 때문에 if 에러 쓰고 괄호 열고 이제 이 끝에다가 if 에러에 오류가 났을 때 어떤 값을 넣을 건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하이픈을 넣어도 되고 글자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빈칸으로 두면 그냥 빈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빈칸이 다 사라지고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 포뮬러와 if 에러를 배워봤어요. 어레이 포뮬러와 if 에러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고요. 혹시나 if 에러가 안 먹힌다, 뭐 수식이 오류가 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식이 틀렸을 때 빈칸으로 내고 싶다 이럴 때는 if 에러가 아니라 앞에서 배우셨던 if 함수 if를 써서 조건이 맞을 때는 VLOOKUP을 쓰고 조건이 틀렸을 때는 빈칸으로 돌아 이런 식으로 if를 연결해서 쓰시면 어레이 포뮬러 if 또는 if 에러 그리고 VLOOKUP이나 다른 함수들 쓰시면 훨씬 더 수식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한 줄만으로 쫙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import range예요. import range는 다른 시트, 지금 저는 이 구글 함수 예제라는 시트를 보고 있어요. 이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 페이지 시트로 가지고 오는 기능이 바로 import range입니다. import range는 링크 주소와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 권한만 있으면 다른 시트를 열지도 않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시트를 열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이 원리예요. 시트 URL이랑 시트 이름 그리고 데이터 범위예요. 이거 오탈자가 엄청 중요해요. 큰 따옴표랑 쉼표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시고요. 함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구글 URL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mport range 한번 배워볼 겁니다. URL 이렇게 있죠. URL 보이시죠? URL에서 가지고 올 건데 import range에서 해당하는 범위는 이 D/ 다음에 1부터 이 Q까지 여기까지가 이 링크 지금 보여지시는 요 링크를 전부 다 가지고 와도 되지만 실제로 import range에서 필요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면 또는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범위는 이렇고 데이터 확인은 이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 밑으로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위에 있는 요 함수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열어뒀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처럼 한번 써볼게요. 는 누르고 import range 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URL을 입력하죠. 이때 큰 따옴표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큰 따옴표 넣고 스프레드시트 URL 복사한 거 넣고 다시 큰 따옴표 닫아준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를 열고요. 유저스 이 시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유저스 얘를 가져올 겁니다. 유저스의 A1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유저스라고 쓰고 느낌표 넣고 A1 시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액세스 허용
라고 뜰 거예요. 액세스 허용할 거냐 이렇게 뜰 겁니다. 떴어요. 액세스 허용은 이미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스 허용은 따로 안 뜨고 유저스를 가지고 온 거, 여기서 유저스를 가지고 온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유저스 시트 이름과 A1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약된 버전을 사용해 볼게요. 축약 버전은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거죠. 위에 있는 이 난수, 그러니까 구글 시트에서 요 ID 값, 이 ID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ID 위에처럼 써볼게요. 자, import range 하시고 스프레드시트의 URL ID 값은 얘를 복사하면 되겠다. import range 그리고 큰 따옴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따옴표 넣고 ID 값 넣고 큰 따옴표 다시, 그다음에 users 다시 넣고, 이건 시트 이름이죠. 느낌표하고 A1 범위 넣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users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참조 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일일이 붙여넣기가 싫죠. 숫자가 함수가 엄청 길어지죠. 깔끔하지 않아요.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때는 참조셀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훨씬 함수가 짧고 간결해집니다. 게다가 데이터 확인도 이렇게 미리 잘 연결됐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싱크를 넣어두면 또 시트를 일일이 드라이브에 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시트 범위 한번 해볼게요. URL에 이 URL 넣고 시트 범위는 그러니까 큰 따옴표만 없이 데이터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큰 따옴표 빼고 데이터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밑에서 해봅시다. 참조 셀 보시면 import range 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URL 넣을 거죠. 그때 이 URL 그 위치를 찍어줍니다. URL이 있는 위치 H4 콤마 해주고 이제는 범위랑 문자열이죠. 그때는 시트 범위를 찍어주고 닫아주고 엔터 해주면 유저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참조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중괄호도 함께 써볼 거예요. 중괄호에서 쉼표를 쓰시면 속성과 속성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라고 했죠. 쉼표는 세미콜론은 이렇게, 쉼표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중괄호 열어주시고요. P 옆에 import range 그리고 H4에 I4 넣어주시고 쉼표 다시 import range 그럼 H5에 I5 해주고 다시 중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열과 이 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서 유저스와 에어비앤비가 동시에 붙을 겁니다. 옆으로 엔터 해주면 유저스와 에어비앤비가 옆에 붙는 걸 볼 수 있죠. 이제는 세미콜론 위에 세미콜론 아래에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붙여볼 거예요. 위아래로. 이제는 다시 import 중괄호 열고 import range 괄호 열고 H4에 I4 해준 다음에 세미콜론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import range H5에 I5 하고 중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러면 세미콜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붙어줄 겁니다. 붙어졌죠. 유저스와 에어비앤비가 위아래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import range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import range 축약 참조셀의 중괄호와 쉼표 그리고 참조셀의 중괄호와 세미콜론 여기까지 배우시면 진짜 구글 시트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글 시트 정말 잘 쓰는 건데 진짜 잘 쓰는 최고의 기술은 구글 시트에서 최고의 함수는 바로 쿼리라는 함수입니다. 쿼리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써놨어요.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임포트 레인지처럼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막 쉐리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특정 조건에 대한 데이터들만 불러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식인 거죠. 유저 시트에서 뭐 뉴욕이라는 도시의 데이터만 불러와. 아까처럼 뭐 쉐어드 룸에 대한 데이터만 불러와. 이런 식으로 말인 거죠. 필터와 정렬을 갖고 데이터를 가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또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 이런 것 때는 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막 참조 셀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구글 시트의 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쿼리를 잘 다루면 데이터 분석이나 취합, 보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데이터를 여기에 불러올 겁니다. 일단은 조건 없이 그냥 딱 불러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파란색 사각형에다가 쿼리를 입력합니다. 쿼리 입력할 때 원리는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입력해줘요. 내가 넣을 데이터 범위를. 그래서 저는 A5부터 E24까지 넣고 절대값 해줄게요. 넣고 콤마, 이제 검색어를 넣을 건데 여기가 조건절입니다. if의 조건같이 조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따옴표를 넣고 select라고 써줘요. 어디에 select 한다. 이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데이터를 통으로 불러오려면 그냥 별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큰 따옴표하고 콤마 하고 헤더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예요. 헤더를 넣을 거기 때문에 숫자 1을 넣고 닫고 엔터 해주시면 쿼리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불러왔네요. 24가 아니라 22.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열만 불러올게요. 내가 원하는 특정 열만 불러올 거예요. 쿼리를 통해서. 그때는 쿼리 그 다음에 A15부터 E22까지 이건 아까 했던 거죠. 그리고 절대값 넣어줄게요. 콤마 해주고 똑같이 큰 따옴표에 select 해주고 이제는 별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을 불러오는 거예요. B, C, D 이 세 개만 불러올게요. B, C, D 넣고 큰 따옴표 다시 헤더를 넣고 엔터 해주면 내가 원하는 행만 불러와 줍니다. 자, 이제는 원하는 데이터에 특정 단어가 들어간 아이만 불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B, C, D 불러올 건데 여기서 웨스트라는 지역에 있는 것들만 불러오고 싶어요. 웨스트라는 지역.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쿼리 똑같이 할 거예요. 계속 A15부터 E22까지 그 다음에 select A, B, C, D 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열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뽑아내는 거죠. 원하는 열을 선택할 때는 where 하고 내가 원하는 열, 어떤 열을 원하는지 그때는 B 넣고 이번엔 작은 따옴표예요. 조건을 입력할 땐 작은 따옴표입니다. west일 때 west라는 데이터 값을 가진 데이터만 불러와줘. 그리고 엔터를 치면 B가 대문자로 넣어야 됩니다. 불러와줘 하면 west라는 값만 가진 아이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이제는 정렬이에요. where B 해봤으니까 이젠 정렬,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볼게요. 똑같이 쿼리 A15, E22까지 하고 select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A, B, C, D 중에서 where B west라는 데이터만 가져와줘. 그리고 여기서 order by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는 거거든요. order by A A는 A 행을 기준으로 정렬해줘 라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DSC 없이 그냥 오더 바이 A만 하면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DSC 이걸 붙이면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큰 따옴표 넣고 1 하고 엔터 치면 뭐가 문제? 셀렉트가 없네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DSC를 지워볼게요. 지우면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그룹핑. 특정 그룹만 불러오는 건데 이것도 바로 해볼게요. A15, E22까지 하고 select B, B행 중에서 count A, sum C예요. 그러니까 A열은 숫자를 세어주고 sum C, C열은 데이터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쓰고 count A, sum C 하고 where A가 꺽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빈칸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빈칸이 아닐 때. 그러니까 뭔가 아닐 때는 꺽쇠를 붙여주고요. 그 옆에 작은 따옴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큰 따옴표 하나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빈칸이 아닐 때, A가 빈칸이 아닐 때 그룹 바이 B, B로 묶어줘. B 그룹으로 묶어줘 하고 1 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센트럴, 사우스, 웨스트를 서로 묶고 그룹별로 묶고 B 그룹을 묶고 카운트 하나를 이름을 세워줬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센트럴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다 합쳐서 세일즈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요 그룹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쿼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쿼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쿼리 도움말 살펴보시면 쿼리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을 거고 앞에서 오픈, 중괄호, 어레이 포뮬러, 임포트 레인지, 쿼리까지 구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배워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는데 구글에는 구글 파이낸스나 구글에 관련된 함수들이 더 많이 있어요. 구글 시트의 세계는 아주 무궁무진하니까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 영상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내용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